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로의 시원교회 심호하는 김영진 목사라고 합니다. 제가 있는 곳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중리. 이 보령이라는 곳이 아마 대천해수욕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있는 곳은 농촌 지역,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농촌 지역입니다. 제가 이곳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2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. 저는 서울 서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6개월쯤 있다가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. 이곳에 왔을 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좀 일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또 신혼 초기도 하니까 잠깐 쉬면서 목회를 하다가 도시로 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그때는 좀 있었죠. 그런데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아마 힘들고 어려웠다면 28년 동안 여기 있지를 못했겠죠. 아무리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도 또 이게 막 고난스럽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돌아보면 28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어떻게 보면 참 부드러운 바람처럼 그렇게 즐겁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이 농촌이긴 하지만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까지도 아마 제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도시 지역에 맞는 목회를 했을 거고요. 그런데 이곳은 이제 또 농촌이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에 맞는 목회 이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과 교회가 또 마을과 목회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제게는 큰 고민이고 또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또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곳에 와서 그 목회를 하면서 사실 교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별로 해보질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자란 모교회나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들이 다 나름대로 규모가 있어서 베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혜자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회가 뭐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마을 분들을 뵙는데 이장님을 찾아갔거든요. 그 이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번에 이곳에 온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때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어려운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것이 좀 피부로 와 닿긴 했어요. 그런데 뭐 그게 그때 제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그 즈음에 이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게 그동안 이제 그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를 쭉 도와왔었나 봐요. 그러면서 내년에도 도우려고 하는데 현재 교회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참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.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로운 목사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동안 도와주셨던 그것을 다른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도 납니다. 아무튼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뭐 당연히 농촌 교회니까 뭐 부자 교회나 뭐 규모가 크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교회가 어렵다,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곳에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크게 한 세 가지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마을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,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 또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 것인지,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가치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
우리가 어떻게 잘 끄집어낼 수 있을까? 이제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고민이기도 했고 또 실천해 왔던 것이기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기도 할 내용입니다.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답답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그런 점들은 좀 양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곳에 와서 마을 분들을 뵈러 자주 나갔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도다 뭐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했죠. 근데 이제 목회자니까 뭐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닐 테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게 전도다 뭐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저 우리 마을에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 특히 이제 제가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남집사님들이 한 네다섯 분 그리고 이제 주로 다 여성들이셨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의 남편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제 그런 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뵈러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가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.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. 제가 있는 이곳은 축산을 좀 많이 하는 곳이어서 제가 축산 공부를 좀 하는데 그때 PC통신 시절, 하이텔, 천리안,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 시절이 아니라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하이텔의 그 농업 동호회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도대체 농촌이 어떤 것이고 농사가 어떤 것이고 축산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걸 공부를 좀 하면서 그 마을 분들을 뵈러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것도 조금 좋아합니다. 그래서 그 주보에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보를 볼 마을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글을 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보 뒷면에다가 건강 이야기 그리고 농업 농사 이야기 이제 이걸 지금까지 28년째 이렇게 싣고 오고 있죠.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그 PC통신을 꾸준히 검색을 하고 신문도 보고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메모해 놓고 그래서 그 PC통신을 통해 가지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걸 모아서 그 매주마다 우리 지역민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농사 정보도 싣고 또 건강 이야기도 싣고 이제 그런 걸 뭐 20년 넘게 했으니까 우리말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푼다고 제 나름대로 또 농촌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또 어떤 농촌의 방향성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축산 농가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목사가 일반 우리 주민들을 찾아가 가지고 목사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또 제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뭐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농업 이야기 또 축산 이야기 또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시면 제가 참 재밌게 들었어요. 정말 재밌었습니다.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친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도 우리 지역이 유달리 우리 보령에서 그 배추 농사를 아주 참 많이 짓는 지역인데 이 배추 농사를 지켜보면서 보면 어떤 해 배추 농사가 잘 될 때는 정말 좋은데 그런데 대다수는 배추 농사가 잘 안 돼요. 배추는 잘 키우는데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 이 농민들이 밭에서 그 배추를 갈아엎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안수를 받은 서북로회가 생각이 났고 그 서북로에서 그 당시에 제일 규모가 큰 교회가 이제 응암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응암교회하고 이제 직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지역에 그 차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요. 더더구나 그 서울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톤 차를 빌려가지고 그 1톤 차에다가 배추를 싣고 가서 내려드리고 오고
또 어쩔 때는 쌀을 한 2톤 넘게 이렇게 싣고 가서 내려드리고 이렇게 온 적들이 이제 한 3년을 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. 어느 행가는 쌀을 내려다주고 이제 밤에 출발해가지고 밤새내 내려다주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니까 한 새벽 6시 반쯤, 7시 이쯤 됐는데 이제 샤워를 하려고 그 옷을 벗는데 이쪽 어깨가 아주 멍이 이렇게 파랗게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.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농촌에 와서 저는 쭉 도시에서만 살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노동을 전혀 잘 하지를 못해요. 더더구나 이렇게 손으로 농사짓고 하는 부분은 이 말로는 입으로는 참 잘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. 몸에 배지 않으니까. 그래서 내가 농촌에 그렇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좀 있었는데 이 어깨에 멍이 드는 것을 보니까 나도 쓸모가 있구나.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.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제게 훈장처럼 여겨집니다. 이제 그렇게 그 직거래를 하면서 마을 분들이 농사 짓는 것이 뭐가 있나 찾아보기 시작을 했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무렵에 제가 그 서울로 공부를 하러 다녔죠. 선교 신학을 이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러 다녔는데, 제가 그 선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그때 제가 여러 주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우리 지역, 특히 이 농촌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그 우리 지역민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. 설문조사를 좀 하고 제가 기침이 좀 계속 나옵니다.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이 가야 할 길, 또 우리 농촌이 가야 할 길, 또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교회가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을까? 이제 이런 설문도 했죠.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그 논문 쓴 대로 제가 목회를 해온 것 같아요. 사실 그 논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브랜트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을 그렇게 쓰면서 마을 분들하고 인터뷰하고 가까워지고 그러는 와중에 그런 직거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을 분들하고 아주 가까워졌죠.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더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,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단지 이 시온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분들만이 교회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들, 특히 이제 우리 그 마을 분들이 다 교인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을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유심히 살피고 어떠한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일들도 제가 허투루 보지 않고 같이 참여하고 위로하고 또 병원에 또 몸이 아프면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, 우리 교회가 이제 봄, 가을 이렇게 신방을 쭉 하는데 그 신방할 때도 이제 물론 우리 교우들 가정을 중심으로 다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은 분들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집들은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몸이 아픈 분들은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약간 그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이제 그런 과정들, 그런 게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그 신방이었죠. 그래서 사실 이 신방 시간들이 한 가정당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어요. 가서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도 제가 가면 또 막 그 어떤 다과도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지금은 그런 걸 잘 먹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것들 다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직거래하고 마을 분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6년쯤 됐는데 99년도쯤에 우리 마을 노인에서 감사패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.
저는 지금도 그 감사패가 아주 참 이제 요즘에서 그 가치를 좀 깨달아요. 그때는 아우 이렇게 부끄럽게 왜 이런 걸 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와서 받은 첫 번째 감사패였어요. 이제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가지고 주신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마을 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더구나 봄 가을에 꽉 빼지 않고 이 마을 분들이 농번기가 끝나면 관광버스를 빌려서 그 여행을 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일부러라도 그 여행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. 마을 분들도 좀 좋아하시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제 제가 가면서 우리 마을 분들한테 제안을 하죠. 이제 그 목적지를 제가 알고 나서 그 사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선진지 견학, 우리 농촌, 우리 마을이 한번 가서 보면 좋을 마을들을 그 여행을 가는 보면 꼭 있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미리 좀 연락을 해가지고 이장님이나 또는 그 마을 어떤 사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.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교육인데 우리 마을 분들한테는 그 마을도 놀러 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다가 한 마을을 들러서 거기도 잠깐 보고 가면 좋겠다면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 가서 이제 한 40분 정도 그 교육을 받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지로 가면 우리 마을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. 목사님 우리 마을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을 좀 가져보자고. 이제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거의 뭐 한 10여 년 가까이.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된 것이 있었어요. 뭐가 있었냐면 교회 밖에서는 이제 그분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랬는데 이분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제가 초창기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. 빔 프로젝트. 우리 교회가 빔 프로젝트를 그 1995년도에 구입을 했어요. 여러분 95년도면 아마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그 빔 프로젝트를 가진 교회가 거의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. 그때 그 600안시짜리인데 중고로 550만 원을 줬어요. 그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한 25년 전에 500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컸겠죠.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사자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장로님께서 그렇게 고민도 안 하시고 그 어려운 교회 형편에 그 550만 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또 제가 또 아주 막 철없이 신나서 가서 그 빔 프로젝트를 중고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앞에가 이제 가까이 광천읍이라고 있는데 그 읍내 가서 광목천을 한 200인치짜리를 이제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.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거든요. 그 비디오 가게는 이제 새로 나온 그 영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. 우리 지역은 농촌이라서 이제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기기도 다들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보는 사람들이 없었고,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새로 나온 영화들을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실을 극장을 만들었어요. 그 A3 복사용지에 그 영화 상영 프린트 해가지고 포스터죠, 영화 포스터. 이걸 이제 마을 창고라든지 가게 이런 데 붙여놓고 했는데 제 기억에 그 첫 번째 영화에 오신 분들이 13분이 오셨어요. 13분. 그러니까 교회를 생전 안 나온 마을 분들이 처음 예배실로 들어온 그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13분이 오신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13분 가운데 거의 다 우리 교인이 되시긴 하셨거든요.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 13분이 오셔서 같이 영화를 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로 발걸음을 디디는 일들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해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잔치를 하는데 추수감사 잔치도 우리끼리 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, 이게. 그래서 이걸 마을 잔치로 만들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이런 마을 잔치로 만들면 좋겠다는데 이것도 또 쉬운 건 아니었어요. 그래도 아무튼 꾸준히 마을 분들 만나고 또 마을 이장님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또 우리 교우가 되신 거죠. 그 가운데 이장님들 교우가 되시고 또 노인 회장님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시고 마을 부녀 회장님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시고
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수월해졌어요.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을에 가서 마을 회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으로 4개 마을이 있는데 아, 이제 이 마을들이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우리 교회 마당에 모여가지고 전체 모여서 하루 종일 아주 재밌는 그 운동회 겸 축제를 한 거죠. 첫 번째는 각 마을별로 두부 만들기 시합을 했습니다. 두부 만들기는 그 마을 부녀회 나이 드신 분들이 시집 오면서부터 막 했던 것들이라 굉장히 잘하시잖아 이런 부분들.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. 막 맷돌도 막 그냥 열심히 막 돌리시고.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손에 이 손에 딱 그 오면 1등이 되는 거죠. 이런 두부 만들기, 그다음에 송편 빚기. 송편 빚기는 뭐 80살 넘은 분들도 선수로 출전하실 수도 있으니까. 그다음에 윷놀이. 그리고 이제 새끼 꼬기 시합. 또 옛날 지금은 초가지가 없어졌지만 옛날 초가 시절에 그 용구새라 그러던가요? 용구새 아무튼 용두새인가 그 초가집 지붕 맨 위에 그 올려놓는 거 이제 그런 것을 마을별로 만드는 시합도 가졌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경품 추첨해서 나눠드리고 근데 경품도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자 하나씩 다 가져오시게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추첨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들 정말 더 좋은 것들로 가져오시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런 이제 경품이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서 마을과 교회가 벽을 허물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.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들꽃 축제, 꽃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마을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교회 같이 참여하고 또 마을 분들도 그 교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장례 초상이 나면 교회를 오지 않은 분들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유언도 하셔서 이제 전혀 믿지 않는 분이지만 제가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 아주 미신적인 것은 제가 좀 제어했지만 그런 어떤 전통적인 것들은 또 제가 같이 그 지켜보면서 또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그 자기가 세상 떠나면 묻을 그 묘자리도 좀 마련하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고 뭐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또 하도 부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 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이미 누가 봐도 그 좋은 자리에 털을 딱 잡아가지고 잘 이렇게 해놓으셨어요. 그러면 제가 가서 하는 말은 이 자리가 정말 명당이다고. 이 자리 정말 자리 잘 잡으셨다고. 그러면 아주 너무 좋아하세요. 기뻐하고. 이제 이렇게 관계들을 갖고 또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또 발전돼 갔으면 좋을지 이제 이런 시간들도 같이 가지면서 이제 또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제 목회가 된 거죠. 그리고 또 이곳이 농업 지역이잖아요.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 농업은 과학인데 경험으로만 농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보에다가 그 글을 쓰면서 농사 공부도 쭉 해보니까 이 농업이라는 것이 이 경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토양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영농 교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요즘에는 그 이제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.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영농 교실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유명한 분들, 아주 전문가들,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농업기술센터 또 전문가들,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농사를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농업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하고. 근데 이렇게 이제 농업 공부를 할 때는 우리 농협조합장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또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제가 다 오시도록 했어요.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어떠한 그 추진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었죠.
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하나 이제 결실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이제 두 번째 동영상 편에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면서 마을 분들하고 교회하고 관계가 좀 더욱더 돈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분들 가운데 어떤 뭐 불교를 믿으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시진 않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여기 광천읍에 있는 광천장에 가서 뭘 사면 어쩔 때는 제 생각도 좀 나는가 봐요. 그러면 제 것도 사가지고 교회 앞이 버스 정류장인데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, 교회로. 그리고 저보고 이제 얼른 좀 내려와 보라고.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뭔지 아니까 그분들 기다리지 않게 저도 얼른 내려가 하면 막 한쪽 손에 또 저한테 주려고 이렇게 막 정성껏 들고 있는 모습들, 그런 게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이곳에서 어떤 목회를 했다기보다도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목회를 배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,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펼쳐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, 그리고 아직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모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은연중에 복음의 그런 기쁨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또 해왔던 거다 생각이 들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보면 새로 나오신 분들이 한 번 한 번 생기기 시작하셨어요.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여집사님들, 남편분들 어느 날 가보면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고.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왔을 때는 장로님이 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세 분이시거든요. 근데 그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은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 교회를 나오셨고 저한테 이제 제가 세례를 주고 또 서리 집사도 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안수 집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로까지 되셔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적이신지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. 엊그제도 장례가 있어서 조문을 서울로 갔다 왔는데 같이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 또 마스크 쓰고 같이 다녀왔죠. 그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참 그 깊은 믿음,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,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주의 종들이시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우리 시온교회가 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했던 교회와 마을, 어떤 폐쇄된 곳들이 아니라 서로의 벽을 헐고 또 같이 마음을 모으고 뭐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시작,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는지, 이것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동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.